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자, 오늘은 학생들이 들은 적은 있는데 저게 뭔지 제대로 몰랐던 뭐 그런 거 배워볼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일단 페이지로는 완자 97쪽을 펴보세요. 97쪽. 저번 시간에 그 앞에 내용까지 딱 끝났거든? 못했어요, 그 뒤에를. 자, 오늘 배우는 거 그래도 요거 하나만 잘 알고 가면 이게 어차피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이 관련된 걸 한다라고 하면 핵산 뭔지 알아요? 몰라요? 핵산 들어오는 봤어? 처음 들어? 자, 그러면 핵산은 처음 들었다 치고, 이건 어때요? 혼용 있지? DNA하고 뭐 비슷한 거 없나요? DNA하고 비슷한 거 없니 얘들아? 뭐 학생들 모르겠어요. 학생들 DNA는 무조건 들어갔다 치고 RNA는? RNA도 안 들어갔어? 응. 자, 근데 선생님이 영어로 한번 해볼게. 영어 겁나 잘하거든. 요거 풀네임 선생님 영어로 써줄게.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이 애쉬. 너 영어 잘하니? 나보다 잘해? 뭐라 아니야. 나보다 잘하지. 개 못해요. 개 못해. 선생님 옛날에 그 영어 시험 잘 봤거든. 근데 교육 주입식 교육을 받아갖고 한마디를 못해. 한마디를. 그렇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보니까 뭘로 끝났어요? 뉴클레이 애시드야. 그냥 학생들 내가 수준 딱 보니까 애시드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애시드 알지? 아, 애시드 몰라? 아이 진짜 생각보다 더 무식하구나 너희들. 애시드 알아? 산소. 아네 학생. 자, 산이야 산 연기 막 하여튼 그 산. 오케이? 산. 뉴클레이. 요건 당연히 모르겠죠? 뉴클레이 뭐니 얘들아? 알아? 핵. 그러면 이거 합친 뭐야 이름이? 핵산이에요? 핵산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NA를 핵산이라고 그래? DNA, RNA 못 들어봤다는데 DNA는 우리 몸에 있는 뭐예요? 유전자를 얘기해. 맞니 얘들아?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걸 DNA라고 하지 않아? RNA 코로나 때 있잖아.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다 막 그랬거든. 못 들은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둘 다 NA로 끝나도 있대요 지금. 차이점은 뭐예요? 뭐가 차이점이냐 얘들아? 디옥시라이보가 앞에 붙어있는 게 DNA, 그래서 DNA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라이보스가 앞에 붙어서 RNA 이렇게 봐. 이건 핵산으로 해석한다 치고, 그러면 이건 디옥시 라이보 핵산이고 이건 라이보스 핵산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배워보겠어요. 그래서 뭐 핵산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부르는데 유전물질 이렇게 얘기하면 돼. 유전물질, 유전에 관계된 물질들 핵산이라고 불러요. 자, 핵산이 뭐니? 그랬어요. 핵산 선생님이 영어로 일부러 가르쳐줘요. 왜 영어로 기억하고 있으면 잘 안 까먹어 지금. 뉴클레이 애시드 핵산.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느냐? DNA, RNA가 되는구나. 그래서 핵산을 NA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뭐가 있는데 DNA가 있고 RNA가 있고, 얘들을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고 유전 물질 이렇게 불러요. 유전 물질.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 두 가지 DNA, RNA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학생들한테 누가 물어보겠냐? 나도 선생님들이 물어보겠지. 핵산이 뭐니? 그러면 길게 대답할 거 없이 뭐라고 하는데 유전 물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DNA, RNA를 뭐라 그래? 핵산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 너희들 몸의 설계도지. 얘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 물질이에요. 정보 저장과 전달 여기 나눠볼 수 있어. 야, 거기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겁나 개기네. 개기러. 근데 줄였어 선생님. 네 글자로 뭐라 했니? 유전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DNA, RNA는 알아야죠. 다 학생들. 얘는 덩어리예요. 핵산은 좀 커요. 크면 무슨 분자야? 고분자라고 그래. 고분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겁나 중요하지. 기본 단위. 윤지 학생한테밖에 못 물어보겠네요. 저번 시간에 단백질 우리 배웠죠? 단백질 기본 단위 기억나요? 이름이 뭐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 되게 중요하거든. 꼭 봐. 이번 주 주말에 미루면 알아볼 때는 못 볼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근데 두 개가 중요해요. 단백질과 핵산이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고 얘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예요. 자, 기본 단위 무슨 뜻? 이게 모여서 이걸 만든다는 얘기, 얘들아. 이게 모여서 이거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가 모여서 이거죠. 거기까지 공감하니 얘들아? 여기서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그려줄게요. 네,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생겼냐고? 아니 이렇게 안 생겼어. 야, 구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여기는 P, 여기는 당, 여기는 염기. 한 염기일 때 그 염기가 맞아. 염기라는 부분이야. 역할로 화학에서 칭하는 명칭이 있어. 일단 염기라고 기억하자. 얘들아 P 원소 기호 P 뭔데? 뭐 알지 않니? P 정도는 알잖아요. P 알잖아 뭐. 진짜 모르구나. 자, 인이에요. 그래서 인산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인산, 당, 염기가 몇 개씩 붙어 있니? 좀 올려서 쓸 거랬나?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 뉴클레오타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는 인산, 여기. 여기는 당, 염기가 하나씩 붙어서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율은 1대 1대 1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들아, 핵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DNA하고 RNA. 자, 이 이름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게 돼요, 결국은. 여기 당 있잖아, 당이 뭔데? 당의 대표적인 당은, 저 당은 포도당 같은 거야. 포도당이라고 들어봤지? 포도당. 단당이야, 다당이야? 포도당은 작은 당이에요. 하나짜리 당이야. 그 당이 여러 개 모이면 뭐라 그래? 다당 이렇게 얘기하거든? 즉, 포도당은 기본 당이야. 저분자야, 저분자. 녹말은 뭐예요? 다당이야, 다당. 자, 그랬을 때 이것도 포도당 같이 단당의 일종이에요. 하나짜리 당이야. 근데 이 당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정수판 같이 당인데, 첫 번째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뭐냐? 이 앞에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니?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 DNA가 돼. 이건 뭘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당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지금. 둘 중에 하나지. 요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요거 RNA를 구성하는 것은 라이보스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왜 이름이 바뀌는지 알겠죠, 둘 다. 얘는 왜 디옥시라이보스예요? 그러면 요 앞에 쓰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이름이야.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를 당으로 하는 핵산. 오케이? 그러면 라이보스를 당으로 하는 핵산. 이렇게 가는 거야. 공감하지, 얘들아? 이 염기는 뭐 차이가 없나요? 일단 이거는 공통. 염기 DNA하고 RNA하고 아주 살짝 차이 있는데요. 여기 염기는 좀 랜덤으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붙어요. 일단
DNA는 A, T, C, G의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붙고 얘는 다 똑같은데 T 대신에 U, C, G 이렇게 간다는 거. 염기 잘 모르겠지. 일단 염기라는 부분의 한 부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 염기가 여기 A라는 염기 이름도 있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렇게 하거든. 차이는 뭐예요? 요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정리 다시 해볼게. 자, 헥산이 뭐냐? 유전 물질이고 그 유전 물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뭐야? DNA와 RNA. DNA, RN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모여야 된다고 얘들아?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자, 근데 모든 뉴클레오타이드 여기는 공통인데 여기는 DNA를 구성하냐, RNA를 구성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DNA 구성하면 디옥시라이보스가 여기 붙었어. RNA는 라이보스. 자, 염기는 DNA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붙었고요. RNA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붙었어요로 정리할 수 있어. 학생들이 진짜 이해했으면 얘들아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몇 종류까지 가능하니? 8. 왜 8이냐고? 8 D, A, D, T, D, C, D, G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라이보스, 라, A, 라, U, 라, C, 라, G 해서 총 8가지의 8종류의 뭐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감하세요? 네. 야,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는 RNA보다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DNA에 집중할 거거든. 네, 일단 확인하고 가자. 97쪽 좀 봐봐요. 헥산의 기본 단위치라고 2번에 나왔어. 뭔데 그래서? 자, 이름을 까먹으면 안 되죠. 뉴클레오타이드 동그라미 치고 별표시. 기본 단위 2개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윤지한테 물어본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헥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 밑에 있는 그림 봤어요. 당연히 좀 다르게 표현했지, 얘들아. 연기도 좀 다르게 표현했지. A, T, C, G, 또 뭐야? A, U, C, G에서 유라실 동그라미 칠까? 어디? 그 다음에 타이민 동그라미 칠까? 타이민, 티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DNA 4종류, RNA 4종류, 총 8종류가 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들어봐. DNA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자, 들어봐 얘들아. 선생님 뭐 그림?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둘, 셋, 넷. 자, 이쪽도 한번 그려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둘, 셋, 넷. 자, 4개밖에 없는 건 아니고 4개만 그릴게요.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끝도 없이 그릴 수는 없고. 자, 봐봐. 뉴클레오타이드가 붙는 방법이야. 결합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결합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길어지게 돼요. 이 노란색 뭐야? 자, 뭐하고 붙었나 한번 보자. 얘 이름이 뭐였지, 얘들아? 당. 얘 이름 뭐였지? 인산. 당, 인산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길어지는 방법은 뭔데? 자, 외부 골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해. 이거 골격을 형성한다. 똑같은 말. 가닥이 만들어진다. 한 가닥 만드는 방법이야. 한 가닥.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갖고 길어졌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길어지면 항상 앞에다 그거 갖다 붙여야 돼요. 길어지면 뭐 갖다 붙여야 돼요? 기억나? 폴리를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면은 이 길어지면 뭐라고도 부를까 우리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길어지면 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야. 저번 시간에 단백질 나오거든. 단백질 그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인데 아미노산 붙는 결합 이름이 뭐였지? 펩타이드 결합이었지. 펩타이드 결합해서 이렇게 쭉 길어지면 뭐라고 불렀어? 폴리 펩타이드. 마찬가지. 그럼 폴리 뭐라고 불러?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자, 정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다 써본 거야. 야, 골격은 뭐 어떻게 형성돼? 가닥은 어떻게 만들어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형성돼?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하고 인산하고 당하고 붙어서 만들어져요. 인산과 당이 결합하면서 돼. 이 결합의 이름 뭐냐? 공유 결합이에요. 저번에 정리해드린 거. 야, 길어지는 방법은 인산과 당의 무슨 결합으로 길어진다고? 이렇게 길어져. 학생들, 무식한 학생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DNA는 두 줄로 되고 막 꼬여있는 거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붙었다는 얘기죠, 얘들이. 예, 얘들이 붙는 방법 가운데 한번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얘들은 점점점점으로 붙었어. 이 점점점점은 화학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결합이냐? 가운데는 수소 결합으로부터 처음 듣지, 수소 결합은. 네. 일단 치고 여기 수소 결합을 붙어서 두 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DNA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소 결합도 중요한데 염기는 몇 가지 중에 하나를 했어요. 봐봐. ATC 중에 하나지. 근데 염기가 여기가 많이 선생님 막 써볼게요. AT, GC 이렇게 써볼게. 근데 이쪽은 정해져야 돼.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뭐냐? A 옆엔 T가 무조건 붙어야 돼. T 옆에 A가 당연히 무조건 붙어야 되고 GC 여기는 G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 수소 결합인데 지금 어때는 수소는 아니고 뭐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상호적 수소 결합이라고 해.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어떻게 존재해? AT 상호, CG 상호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럼 학생들 만약에 한 줄에 있는 염기 정보를 좀 나열했어. A, C, C, T, A, T, G, C, T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요게 이쪽 줄 정보야 얘들아. 저쪽 줄 정보 알 수 있니 없니 얘들아? 알 수 있지. 왜? 상부력이거든. 네. 그래서 여기 써 그러면 AT, CG만 생각해서 반대로 G, AT, A, C, 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 그리고 이렇게 붙은 다음 마지막 최종 꼬여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 결합은 어떻게 형성돼요? 그러면 외곽은 인산과 당의 공유결합으로 길어지고 여기 이렇게 길어진 두 가닥이 무슨 결합? 수소 결합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상호 보완적인 수소 결합 ATCG. A 짝꿍은 T고 C 짝꿍은 G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설명이 다 볼게요. 자, 헥산의 형성을 보시면 그 그림 지금 선생님이 그렸어요. A, G, T, C 한 줄만 그렸네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건 RNA예요. RNA는 한 가닥짜리야. DNA는 몇 가닥? 두 가닥짜리예요. 자, 그래서 당 인산 결합 체크하자 얘들아. 당 인산 결합 무슨 결합이라 했지? 공유 결합. 그걸로 당 인산 골격을 형성했어요. 골격과 같은 이름이 뭐라 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했어요.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결국 골격이 길어지거든? 길어질 때 뭐라고 불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RNA는요, 밑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RNA는 한 가닥짜리거든? 그래서,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개고, DNA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자, 3번 별표 치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 염기. 너희들 요즘 학생들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유전자 막 추적할 때 염기서열을 막 본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니? 염기서열? 자, 염기서열이 뭐야? 얘가 염기라고 했잖아 내가. 이 염기서열이야. 응? 사람마다 이 순서가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다 달라. 유전자를 검사한다는 얘기가 이 순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순서 확인했더니 정보가 저기 수빈 학생 정보야. 그러면 수빈 학생이 범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염기 서열이 곧 우리가 말하는 뭘 뜻하는구나. 염기 서열이 유전자를 뜻해요. 결국은 사람마다 DNA 유전자가 있다는데 그게 뭔데? 그러면 뭐야? 염기 순서가 다르니 곧 유전자가 다르냐? 자, 그래서 염기 서열이 결정돼요 라고 되는데 염기 서열이라 쓰자. 유전자라고. 태연님? 다음.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DNA와 RNA가 있는데, 자, 일단 DNA는 두 가닥짜리예요. DNA는 2중 두 가닥.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중이 꼬였어. 얘는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하는 역할이 뭔데? DNA는 우리 몸의 혈액에 돌아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얘는 뭐야? 전달해요. 이렇게 얘기해. 여기 나머지 썼잖아. 얘는 디옥시라이보스 염기 들고 있어요. 얘는 뭐야? 라이보스 염기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염기가 아니니 당. 염기는 뭐가 달라요? 그럼 염기 방금 다른 거 확인했죠? 얘는 뭐가 달라다 그랬어요? A, T, C, G. 여기는 A, U, C, G 이렇게 간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DNA 보면요, 이중 나선 구조는 체크하자 얘들아. DNA 영어 풀네임으로 알고 있으면 당연히도 안 까먹어요.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이 애시드야 얘들아. 다음 A, T, C, G 유전 정보 저장이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다음 RNA 한 가닥. 다음 라이보스 한 가닥의 라이보스 차이점은 유라실쪽이고 그 다음에 전달 역할을 주로 한다 했어. 되니?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주위에 보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결국은 8종류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DNA 4종류, RNA 4종류. 넘겨보자. 타부 자료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아 잠깐만 있어. 모양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사각이 나왔어. 자, 이게 뭔데? DNA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어디선가? 못 봤니? 봤잖아. 봤지. 근데 이 모형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모형표 뭐가 있다? GC, 오케이? GC, CJ, AT, T형태 A. 해서 여기는 뭘로 돼 있어? 인산하고 당이 계속 연결되는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공유 결합으로 된 두 가닥이 가운데 수소결합으로 붙었다고. 수소결합은 무작위 결합은 아니고 뭐야? 상호 보완적 결합이에요. 여기는 AT, CG. 자, 그게 그 다음 페이지 98쪽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봐봐. 자,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알아보면, 자, 구조적 특성 한번 보시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자, 붙은 다음에 나선이라는 건 꼬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깥쪽은 내가 뭐라 했는데, 당인상 골격의 그 공유결합이라 했어요. 당인상이 골격을 이루고, 안쪽은 염기와 염기상, 그래서 줄여서 염기상 이렇게도 얘기해. 염기상. 수소결합으로 돼 있어요. 규칙성이 있나요? 그러면 규칙성은 바깥쪽에는 인산당이 있고 안쪽에는 염기가 배열되는 규칙성이 있고 규칙성에서는 뭐야? A, T, C, G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학생들,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요. DNA 하나를 분석했어요. 학생들. A의 비율이 15%가 나왔다 치자. 전체 100으로 봤을 때 T의 비율, C의 비율, G의 비율이 얼마냐 물어봤어.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일단 뭐부터 가는 게 맞아? A가 15%야? 그럼 모두 15%다. 15%야. 둘이 합치면 몇 프로야? 30%지. 나머지 70%는 누구야? 얘네 둘이 합이야. 각각 몇 프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야, 얘만큼 얘가 있고 얘만큼 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자, 그래서 다양한 DNA, 그렇게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뭘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그러면 네 가지 그게 아니라 그 배열은 수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배열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전혀 없겠지.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유전자가 다르다, 염기설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으면 그거는 쌍둥이? 네, 쌍둥이 있잖아. 쌍둥이는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 건 알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네? 아예 똑같았는데 선생님 뭐 갑자기 비겁하게 말 돌리는 게 아니라 언제 똑같냐? 처음에 그 엄마 뱃속에서 있잖아. 네? 그 같은 유전자로 이렇게 수정된 게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면서 일란성이 되거든. 일란성은 처음부터 다르게 수정한 거고. 나눠지는 그 순간은 똑같아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조금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지. 학생 끊임없이 돌연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학생 몸에서? 학생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학생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유전자가. 근데 나는 안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불리하게 일어나. 불리하게 일어난다는 게 뭐야? 결국 일어나도 생체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일단 나눠지는 순간까지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돌연변이도 있고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 봐봐. 엄마 뱃속에서 누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지 않니? 아래쪽에 있으면 기분 좋겠니? 더럽겠니?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그런 환경 영향에서 뱃속에서 나중에 이제 출산 한 10달 지나가고 나올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원천적으로는 뭐가 맞다? 같은 유전자로 출발한 게 맞아. 근데 일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전자 있잖아요. 학생들 여기 35%, 15%하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학생이 오랜만에 질문을 해갖고 저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문제 나올 때는 돌연변이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야 정상이야. 즉 T가 갑자기 딴 거로 바뀔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다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바뀌면은 나중에 막 DNA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뭐 바뀌어가지고 막 못 알아보는. 못 알아보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된다는데 계속 일어난다고 했었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방향이 대부분 유리한 쪽으로 일어나고 적응하면 결국 뭐야? 그게 살아남거든? 다 퇴화돼요, 대부분.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질이 바뀌진 않아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변했냐. 이제 뒤에 우리가 요 다음인가 여기서는 아니고 저 뒤에 요 토합과 원 끝날 때 이거에 따라서 이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 거기 보면 알겠지만 기호가 조금 달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변화가 없으면 티가 안 나요, 사실은. 자, 어쨌든 결국 뭔 얘기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자, 해석해보자. 여기 우리는 달라. 우리가 다른 건 단백질이 달라, 얘들아. 단백질이 다른 이유는 뭔지 아니?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내가 뭐라 했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 아미노산이 학생 20종류나 있거든. 그럼 단백질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달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여기까지? 그럼 아미노산 배열 순서 왜 달라요? 그러면 우린 다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달라서 그래.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유전 정보 뭐가 달라요? 그러면 뭐야? 염기 순서가 달라서 배열도 달라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99쪽을 일단 해볼게요. 해보자, 얘들아. 자, 일단 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기본 단위 중에 햇살의 기본 단위는 알냐? 이게 뭐니? 얘가 뉴클레오타이드 맞았죠? 비교를 좀 하는데요.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해요, 편해. 그래서 DNA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T 들어가야 되고 라이보스 U 들어가면 되지. DNA는 바깥쪽은 공유되어 있고 안쪽은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A는 T하고만 G는 C하고만 이거 상호 보완적 줄여서 뭐야? 상호적 결합 이렇게 가요.
다음 밑에 1번. 그래서 요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고 기억은 당. 얘는 염기라고 불러.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은 그거고 2번에 XXO. 헥산의 단위체는 8종류까지 가능해요. 20종류는 아미노산의 종류였어. 헷갈리면 안 되고.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인산당 염기가 1대 얼마라고 쓰지 아까? 1로 결합되어 있어요. 1. 4개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붙어요. 다음,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헥산이야 라고 헥산으로 묶었기 때문에 말 맞아요. 요거는. 다음, 3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인산이 공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데닌도 있고, 뭐냐 이거?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 단어. 디오, 그 다음 리을, 많이 해라? 네. 그 다음에 DNA가 해당하는 건 디귿, 미음, 이음, RNA는 니은, 비읍, 시읒, 시읒이냐, 시옷이냐? 알아요? 시읒이야, 옷이야? 그런 거 같아서 물어봤어. 옛날에 옷이라고 배웠던 거 같은데 시읒 아니지? 응, 맞는 거 같아. 자, 4번에 DNA와 RNA 중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DNA요 그러면 되고 기억은 당과 뭐가 결합한다 그랬어요. 여기 인산. 그 다음에 니은이 G면 디귿은 뭐다? C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거기다 이제 반대로 쓰면 CAT, GGT, A, CGTA 그치? 다음 6번은 OOX 구성원소 질소를 가져요. 몰랐나요? 이거는?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고분자 화합물이다. 자 봐봐. 기본 단위가 뭐였다는 자체가 고분자예요. 기본 단위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분자야 저분자야. 저분자야. 뉴클레오타이드 저분자고 아미노산도 저분자거든. 얘들은 그 저분자가 모인 고분자. 큰 덩어리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다음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단백질이고 그러면 DNA는 뭐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게 아니라 염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가 맞겠네. 공통점이 될 수는 없다. 넘겨봐요. 넘겨서 101쪽에 9번부터 101쪽에 13번까지만 해봐요. 오늘 핵산 내용만 거기 있는데 9번부터 13번까지 해보자 얘들아. 자,
자,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전기적 성질. 얘들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분필 케이스. 전기 통하겠니? 안 통할 것 같지? 응. 자, 집에 보면 콘센트가 다 있어요. 돼지코 2개 있지, 돼지코에다가 나무젓가락 딱 2개 딱 꽂았어. 어떻게 될 거 같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 마. 혹시 몰라. 근데 쇠젓가락 딱 2개 꽂았어. 어떻게 될 거 같니? 가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은 전기가 통하고 어떤 물질은 안 통하거든? 뭐 때문이냐를 배우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자의 구조예요. 원자. 우리 원자 선생님이 여러 번 그렸잖아요. 3번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플러스 3개 그리고 전자 몇 개 넣어야 되니 얘들아? 전자? 3개. 전기적은 뭔데 그래서? 중성이에요. 기억나요?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는 항상 이 원자핵은 상대적으로 무거워. 누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거든? 왔다 갔다 하는 전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얘들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여. 뭐?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즉 전자만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구속된 전자는 필요 없고 무슨 전자가 있어야 돼? 자유전자. 한번 안 맞췄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 한번 볼게요. 원자는 전기적 중성인데 왜 원자핵은 플러스인데요. 전자가 마이너스예요. 자, 전자 두 가지가 있는데 속박된 전자. 내가 구속이라고 표현했어 얘들아. 얘기해볼게. 속박됐어. 자유로워. 얘기 좀 해봐. 뭐? 속박됐어? 자유로워. 속박이야. 얘 여기 일정 영역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갔어. 뭐 전자를 잃었다 했을 때 그 잃었다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나 밖에 나갔어. 야, 신났지. 야, 되게 도망 나왔지 얘들아. 신나게 움직이는 이런 전자를 뭐라 그래? 별표 치자. 핵심. 야, 전기통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한번 별표 치자.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공감하니 얘들아? 그 다음 학생들 저 지식을 끌어내 볼게요. 학생들 뭐 없는 지식 한번 선생님 끌어볼게요. 오면 법칙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쟤는. 솔직해. 정리 안 했어요? 이해하는데? 없을 수도 있지 뭐. 전류는 이게 저항이고 전압이다. 본 거 같아? 이렇게 써도 몰라? 본 거 같아 진짜? 다행이네요. 자, 전류 이 전기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저항 왠지 도와줄 거 아니? 방해할 거 아니? 방해. 전류하고 저항하고 무슨 관계니? 학생들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인지 알아? 몰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 자, 아까 젓가락 얘기했는데 나무 젓가락과 쇠 젓가락을 비교하면 나무 젓가락은 저항이 큰 거 같아, 작은 거 같아? 저항이 작았으면 나무 젓가락은 전류가 잘 통해야지. 근데 전류가 안 통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저항이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금속 물질들은 전류가 잘 통하잖아. 상대적으로 저항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공감하니 얘들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자 선생님 해볼게요.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뭘 할 거냐면 물질을 구별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기준 고체에서 공부해요. 고체에서 우리는 보통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다 라고 불러. 물질을 1번 뭐냐고? 1번은 도체 반대말 뭐니 얘들아? 도체 금속이 도체거든? 도체 무슨 뜻? 전기 잘 통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전기 잘 통해요? 잘 안 통해요? 아까 말했던 나무젓가락은 부도체고 얘는 도체거든? 해석을 잘해야지 이거. 너 왜 잘 통해? 답
뭐라고 해석해야 돼? 자유전자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얘들아? 얘는 자유전자가 많고요. 저항은 작은. 얘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저항은 커. 여기까지 공감하니 얘들아? 근데 왜 쟤는 자유전자가 많고 얘는 또 왜 더 저항은 얘는 왜 크고 그러면 선생님 대충 그려볼게. 도체 배열을 한번 그려볼게. 도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겼어. 도체는 원자 배열이 이렇게. 부도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부도체는 이렇게 생겼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여기 전자가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도체야. 느끼는 거 있니 얘들아? 이거 어때? 답답하지? 통로가 확보가 되니 안 되니? 전자가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는데 얘는 무슨 전자? 속박전자. 얘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 얘 막 움직이고 싶은데 여기 부대고 저기 부대고 가기가 힘들어. 저항이 큰 거예요. 널찍하네. 저항이 작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배열이 듬성 있는 반면 배열이 빽빽하게 있거든.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어때? 이동이 어려워. 결국 저쪽은 자유전자가 있는데 여기는 자유로운 전자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항이 왜 잡니? 그러면 배열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 빽빽이야? 듬성이야? 듬성. 얘는 배열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얘들아? 빽빽. 무슨 배열? 원자 배열. 도체에 뭐가 있어? 그러면 금속이 여기에 속하고 부도체에 뭐가 있어?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있니 얘들아? 이거 얘기라고 있어. 플라스틱, 고무, 나무, 유리. 됐니? 네, 첫 번째.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로 나눴어. 선생님 오늘 도체와 부도체가 중요한가 봐요.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얘야. 이름이 뭔데? 반도체. 계좌를 넣어? 잘 안 넣어? 뭐니 답? 잘 넣어? 안 넣어? 답? 중간. 반. 도체. 반만 도체야. 반만 도체라고.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야? 안 흐른다는 얘기야? 답? 반만 흐른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런 것 같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해. 뭐 선생님 말이 더 날로 먹나? 네. 그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반도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반도체가 필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전혀 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통해야 되지. 계속 통하면 이거 한 되지 않니? 우리? 어떻게 필요할 때만 통해야 되지. 그렇지 않냐? 이 안에는 도체 써, 반도체. 도체도 써. 도체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눌렀을 때만 통해야 되거든? 그럼 뭐예요 여기는? 반도체라고 그래야지. 여기는 전자기기는 다. 우리나라 반도체 단위인 거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한숨 쉬는 날은 뭐다? 주가 떨어지는 날이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뭐 하는 날은 뭐다? 주가 올라가는 날이거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그 흐르고 안 흐르고는 뭐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뭐가 바뀜? 전기 전도도가 변함. 이거 공감하세요 학생들? 반도체 원료로 뭐 써요? 그러면 반도체 원료로 14족 써요. 근데 14족을 알까 모르겠네. 14족. 여기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윤지 학생 좀 외웠던 것 같은데. 1, 2, 13, 14, 15, 16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1, 9, 19, 여기까지는 9, 19, 얘는 뭐야?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거든? 여기 탄소 밑에 교소 있고 뭐 이렇게 가. 교소 밑에 뭐 저마늄 나와. GE 이름이 뭐냐? 저마늄. 원소거든 저마늄. 옛날에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마늄. 옛날에
옛날 아줌마들 여기 겁나 팔찌로 끼고 다니는 게 있어. 뭐 건강에 좋다고. 무슨 팔찌인지 알아요?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이 저마늄이에요. 네. 옛날에는 게르마늄이라고 읽었어요. 옛날에 다 무식하게 읽었어요. 그냥 이게 저마늄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유리된 것 같아요? 이 원소는 어느 나라? 독일. 저머니. 응. 저머니 독일은 게르만족이거든. 그래서 이거네. 여기 요 라인 애들은 뭐예요? 특징이 원자가 4개야. 4개라는 게 중요해요. 딱 중간적인 입장이지.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반도체를 이루는 반도체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순물 반도체. 이거 설명해 줄게요. 다음 순수 반도체부터 썼어야 되는데. 이런 거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조건에 따라 정비도가 변하는 걸 얘기해요. 뭘 많이 쓰니 그러면은 자, 2개는 기억해야 돼. 규소와 뭘 많이 써? 저마늄 많이 써요. 이거 규소를 많이 써요. 저마늄을 많이 써요. 이걸 훨씬 많이 써요. 왜? 흔하고 값도 싸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파는 이걸 써. 여기까지 우선 한 거 하자. 자, 정비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거 같이 가볼게요. 우리 도체는 왜 도체라고 했지?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 전기전도성 높다. 옆에 저항은 작다. 저항하고 전기전도성은 거꾸로 가셔요. 다음, 금은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야. 그래서 이 도체는 어디다 쓰는 게 좋아?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 부분에 쓰면 되고. 자, 2번째, 부도체.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해. 자유전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흐르지 않는 전기저항이 매우 큰 물질,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전선 껍데기는 도체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부도체 써야 되고. 다음, 반도체가 별표야. 어쨌든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 따라 아예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데, 규소와 저마늄 옆에다 쓰자. 14족이라고 써. 14족. 자, 밑에 거 바로 가고 넘어갈게요. 저기 도체와 부도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인데, 얘들아, 도체에는 전자가 있고 부도체는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 둘 다 있는데 전자가 좀 다른 전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도체에 있는 전자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 부도체는 속박된 전자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안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붙잡혀 있어 못 도망가 이게 맞아. 15쪽 가보자. 105쪽 가보자. 저항이 크다 뭐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반도체지. 반도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들어봐요 우선. 자, 반도체는 중간 정도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조건에 따라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1번과 2번을 나눌 수 있어요. 1번은 순수 반도체. 순서인가 봐. 다음 2번은 불순물 반도체. 뭐 불순물이 있나 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들어봐. 자, 순수 반도체는 규소면 규소, 게르마늄이면 하면 돼. 저마늄이면 저마늄 하거든. 자, 봐봐. 규소의 점 4개인 거 공감하니 다들? 이거 공유, 자꾸 공유해. 규소 세상이야. 규소만 계속 나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규소로만 되어 있는 판. 규소.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 이거 규소 하다 보면은 결국 모든 규소가 안정, 불안정. 어떤 거 같아? 안정. 다 8개 채워져 있어요. 주변에. 이 끊임없이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야, 이거 계속 다 4개씩 공유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안정, 불안정. 안정이지. 안정됐는데 전자가 움직일 이유가 있니, 없니? 없어요. 안정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때는 언제 움직이는 것 같아? 불안정할 때. 자, 요렇게, 규소 대신 저마늄 넣어도 돼. 요렇게 뭐로만 돼 있는 거.
야, 순수 반도체는 14족 원소로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안정하다는 얘기는 얘들아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냐 안 통한다는 얘기니? 이 전기 안 통하는 상태예요 현재. 이거는 전기 전도도가 낮은 상태, 거의 없어, 통하지 않는 상태에 낮다고 X라고 하기 그냥. 근데 여기다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다가 띠용 뭘 던져 띠용 던져.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뭘 던질 거거든. 뭘 던질 거냐면 첫 번째 A, B 두 개 던지는데 A는 점 3개 갖고 있는 13족을 던지는 거야. B는 어떤 애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몇 쪽이니 얘들아? 몇 쪽? 15족을 던져요 이번에는. 다시. 쟤는 뭐라 그랬어요? 불순물이에요. 아니 불순물이 아니라 순수야. 즉 14 빈틈없는 완벽한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는 요 상태에다가 뭐야? 이것 또는 이거를 딱 던졌어요. 뭐가 추가됐어요? 불순물이 추가된 거예요 지금. 요 과정을 뭐하냐? 도핑이에요 라고 해. 도핑한다 라고 해. 도핑. 학생들 올림픽에 경기를 뛰었어. 뛰고 나서 오줌 검사를 해. 뭐라고 부르니? 도핑 테스트 얘기하잖아. 도핑 테스트는 뭔데? 네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나 하고 확인하는 거지. 금지약물, 불순물 검사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불순물이 첨가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 도핑했나 안 했나 이거 본다는 얘기야. 도핑 과정이라고 그래요. 도핑이 한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두 가지. 하나 모질란 걸 주든지 하나 남는 걸 던져주는 거야. 여기는 4개로 완벽한 세상에 첫 번째 얘가 들어갔다 한번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니? 다 여기 따로 드릴게요. 그냥 너무 많아서 뭐 당길 수 없고 여기다 SI 이 판에다가 자, 첫 번째 A라는 게 왔는데 A는 SI 자 하나 둘 셋 했는데 여기 세 개까지는 어떻게 채웠는데 뭐 하나밖에 없지. 하나 모자르지. 여기 네 개의 것까지 있는데 G가 하나 없어. 빈 공간이 하나 남는다는 거 알겠니? 다음 얘는 B라는 걸 넣었는데 15족을 넣었어요. 하나 둘 해서 다 채우고 나서도 뭐야 하나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전자가 하나 남고 여기는 뭐야 공간이 하나 남아요. 공간. 전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학생들? 네,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면 요건 플러스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 없거든. 네. 이걸 뭐라고 하냐고요? 여기는 빈 공간이 생겨요. 양공. 여기는 전자가 하나 남아. 자유전자. 이 상황까지 이해하십니까?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 정의는 완벽했거든. 움직일 필요가 없었거든. 이때부터는 어때? 완벽해? 허점이 생겨버리지. 공간이 남아버렸어. 공간 남은 거 꼴보기 싫어갖고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 야 공간이 남았어.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와서 여기를 채워. 채우면 뭐해? 여기 또 공간 되지. 요 공간 또 누가 채워? 옆에 있는 애가 채워. 또 공간 되겠지. 자꾸 해서 중요한 사실은 뭐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이동했어요? 빈 공간 때문에. 그래서 양공을 만들어서 전기 전도도를 발생시키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파지티브 반도체야. 파지티브에 줄여갖고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해. 뭐라는 것 같아 느낌이? 이게 파지티브면 이거 뭔가 아니 얘들아? 네거티브 반도체야. 그래서 이거는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맞지? 봐봐. 전자 남았어요. 남아서 야 꺼져하고 얘들이 갔어. 얘들이 가면 뭐냐? 한 밀려 나왔겠지 또. 또 나오게 또 꺼져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뭐가 생겼어요 지금? 전자에 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 얘는 전자 얘는 P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N형 반도체. 정리해볼까?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통한다고요? 안 통한다고요? 이건 안 통하고 뭐해야 통한다 그랬어요? 도핑 시켜야지 통해요. 도핑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해보자.
13점을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공간 양공이 생겨. 양공이 전자를 날라요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때는 P형이라고 해. 다음 15점 걸 던지면 전자가 하나 남아서 자유전자가 발생해. 그래서 얘가 전하를 운반한다 해서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N형이라고 부른다 결론이에요. 좀 이해돼요? 확인해보자. 별표 3개 쳐야 돼요. 105쪽의 반도체 종류는 별표 3개 쳐야 돼요. 그래서 봤니 얘들아? 자, 순수. 이거 우리 순수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순수에 지금 얘는 뭐로 만들어있다? 14족 원리 14족이에요 얘들아. 거기 있잖아. 규소 정한이 원자가 4개의 원소 크기 14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만 돼 있어. 특징. 전기가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흐르지 않는다. 자, 밑에 그림 가운데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전도성이 낮다, 흐르지 않는다, 거의 없다. 다행히 불순물은 첨가했는데 그 첨가 과정은 2글자 돼 있네.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도핑.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찾았어요? 네. 전류가 흐른다는 게 중요하죠. 밑에 있는 그림 볼까요? 순수 반도체 가운데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인데 왼쪽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는 5개짜리를 첨가해. 원자가 5개짜리 첨가하고 오른쪽은 3개짜리 첨가했다는 얘기. 그럼 뭐가 남는데요? 거기에는 왼쪽은 자유전자가 남는다는 거 봤니? 오른쪽은 선생님이 양공이라고 했는데 양공은 물리학책에서 나올 거야. 곧 거기는 참 친절하네요. 그냥 빈자리라고 표현했지. 빈자리에 양공 쓰자. 양공. 빈자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어떻게 된다고? 빈자리 누가 와서 채우면 또 빈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핑하면 뭐가 시작되는구나. 공통적으로 전자의 이동이 시작하는데 얘는 양공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해. 얘는 자유전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이동해. 그 차이. 반도체 그래서 그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2가지 종류를 적절히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반도체 소자라고 해요. 소자, 소, 작을 소, 자. 어떤 물체? 그래서 작은 물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작은 물체들이야. 목소리 자.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작은 물질들을 뭐라고 해요? 반도체 소자. 자, 첫 번째 다이오드. 자, 반도체 소자가 되면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근데 반도체 소자 어떻게 해야 돼? 달달 외워야 돼? 그거 외워야지 뭐 별 수 있나? 라고도 하지만 큰 틀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다이오드. 2번째 트랜지스터. 세 번째 직접 회로. 직접 아니에요. 직접이에요. 얘들아 다이오드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다이오드 어떻게 만들어요? P형하고 N형 2개 붙여서 만들어요. Pn 접합으로 만들어. P형하고 반도체, N형 반도체 2개를 붙여서 만들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얘들아, 근데 있잖아, 꼬마정구. 너희 꼬마정구 갖고 놀아 봤니? 수빈 학생 꼬마정구 봤어요? 불 켜봤어요 여기다가? 개념 그리지. 네. 그냥 소켓이가 어떻게 꽂아갖고 전기 장치에다가 연결해. 불 들어오죠 학생들. 긴게 플러스예요. 알고 있었어? 몰랐지? 알았어요? 긴게 플러스예요. 기호로. 선생님 물어볼게. 꼬마 정도에 불 켜고 싶어. 전원이에 다용해서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답. 너무 어렵게 내가 얘기했니? 예. 그냥 꼬마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건전지 이렇게 껴야 돼. 돌려 껴야 돼. 답. 돌려 껴야 되지.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자, 다시 물어볼게. 돼지코 있지, 집에? 집에 돼지코 없는 사람 없잖아. 돼지코 이렇게 꽂아야 돼, 이렇게 꽂아야 돼. 다? 이렇게 꽂으면 잘 되고 이렇게 꽂으면 안 되지? 안 되는 케이블 다 잘 돼? 무슨 얘기야? 상관? 없다.
맞니?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전기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꼬마 정보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냐라고 했을 때, 야, 건전지 이렇게 하든지 바꿔기든지 결국 불 들어오거든. 교류라고 해요. 교류는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양방향 전류예요. 양방향 전류. 이래 꺼져 저래 꺼져 상관없어. 수시로 바뀌어 계속. 근데요, 요걸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달라요, 이번엔.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무식해갖고 설명 한참 길어질 것 같은데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자꾸 무식하다고. 자, 여기 요거 N형에는 뭐가 남는다니 내가 얘기 좀 해봐. 뭐가 남는다니 여기는. 여기 전자는 남아있지. 여기 뭐가 남았다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만 가야 돼요? 얘기 좀 해봐. P에서 N이야, N에서 P야? 네. 남는 데서 이렇게만 갈 수 있지 반대로 못 가? 반대로 못 가?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게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을 2학년 책에서 나오거든? 기억나요? 전류는 뭐에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배운 것 같아요? 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거든?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했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지금 연결돼야 안 돼? 연결되지? 요렇게 건전지 연결하면 여기 불 들어오거든?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가요. 얘는 꼬마전 뭐예요? 얘는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는 무슨 전류? 교류야 직류야? 지금 들어보니까 교류가 직류가 돼버려요. 저기서는 이거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학생들. 다이오드는 이렇게 길고 짧은 게 있거든. 길고 짧은 거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 불 들어갔으면 거꾸로 하면 불이 안 들어오는 애야. 얘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쟤는 상관이 있는 거지. 얘는 방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뭐를 뭘로 바꿨어요? 여기서 흐르는 교류 양방향을 뭘로 바꿔?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형태야. 교류를 왜 직류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해야 돼. 우리들 나그래 지금 방금 전에 그래 충전해야 되지. 충전이 꽂지. 교류로 만약 작동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들어갔다 나갔다. 충전 안 돼. 예, 핸드폰 충전기 그 어댑터 중간에 쓰죠. 그 어댑터에 다이오드가 들어있거든. 다이오드가 저기서 들어오는 그 양방향을 이쪽 한 방향으로 바꿔버려요. 바꿔서 보내버려. 그래서 충전시킬 거야. 이해하니? 네. 요거 다이오드가 하는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하냐?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이 뭐예요, 선생님? 그럼 다음은 뭔데요? 뭘로 바꿔준다? 네. 교류 양방향을 한 방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겁나 긴 거 선생님 필요해. 선생님 최대한 줄이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뭐 P하고 N, 즉 반도체에 P하고 N을 두 개 붙인 형태를 뭐라 그래? 다이오드라 그래. 거기다가 특정한 빛을 내는 물질 쓰면 그때 뭐야?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 발광 빛이 나는 다이오드. 네. 발광 다이오드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연결 방향에 따라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트랜지스터는 뭐야? 트랜지스터 그래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용어를 언젠가는 뭐 기술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요. PNP, NPN. 얘는 정류작용한다 그랬고 대표적인 작용이 이게 뭐냐? PNP, NPN 몇 개 붙이면서 만드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3개. 네. 3개 붙이면 뭐라 그래? 너 3개 붙이면 그때 트랜지스터라고 해. P, NP 이렇게 붙였다고 치냐? 항상 학생들은 뭐야? P에는 뭐가 남고 공간이 있고 여기는 뭐야? 전자가 남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들아,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있거든. 건전지가 있고 자, 첫 번째 회로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전류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전자가 있고 여기는 공간이 있으면 방향이 한 방향이 될 때 흐르는 거야? 양방향이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흐름이 끊기지. 안 흘러요. 근데 이렇게 회로를 연결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회로에선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얘기 좀 해봐. 답은 흘러. 요건 괜찮아? 자, 여기다 그래야 되는 거 잘못 그렸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 쪽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이걸 역방향으로 연결됐다 그래요. 근데 요렇게 연결됐을 때는 흘러. 요거는 정방향 연결을 하래요. 그래서 이때는 흐르고 이때는 안 흘러. 이때는 온, 이때는 오프 되는 시스템이야. 온, 오프, 온, 오프. 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은요, 저 연결 바뀌면서 작동을 하다가 작동을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하거든. 그걸 뭐라 해? 스위치 작용이라네. 스위치가 되는 거야.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준다고. 온 오프를 시켜 얘가. 이해하니 여기? 근데 좀 뭐 빠르게 얘기했고 했지만 일단 가보자. 자, 다이오드는 P형하고 N형을 몇 개 붙였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학생들 2개. 자, 중요한 거 전류를 한 방에 동그라미 치자. 저 정류장이라고 돼 있네. 정류장이 동그라미 치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충전기 같은 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들 공감하니 이제? 안 그러면 충전도 안 되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뭐야? 의미 없지. 한쪽으로 보내야 돼요. 발광 다이오드는 그 다이오드의 결국은 특정 색깔을 입힌 걸 얘기해. 디스플레이에 많이 써요. 디스플레이 너희들 핸드폰 화면, TV 화면 이런 데 많이 쓴다는 얘기고. 거기 LED라고 얘기 들었지? LED. 다음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LED 앞에 O가 붙었어요. O는 올가닉 이런 뜻이거든. 올가닉은 유기물질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빛을 내는 유기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이거 OLED TV 그러면 개 비싸요. 이거. OLED TV라고 들어봤어요? 집에 OLED TV야 혹시? OLED TV니? 모르지. 비싸면 OLED인데 비싼 거 어떻게 하겠냐. 자, 개 비싸요. 개 비싸. 같은 75인치 TV인데 LED는 요즘은 100만원, 150만원이면 사는데 OLED 가면 500만원 줘야 돼. 개 비싸지. 뭐가 다르냐? 선명해요. 선명하고 소재 하나가 빛을 내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빛을 내거든. 그리고 얇게 만들 수 있어. TV 두꺼운 거 좋아? 옛날 TV 이렇게 뚱뚱했던 거 알지? 이게 네모난 거. 근데 TV가 얇아질 수 있어. 최대한. 그리고 휘어질 수도 있어. 어쨌든 그건 다 떠나서 휘지도 않고 얇은 거 아니, 조금 더 두꺼워도 상관없다. 근데 이 화질이 완전히 달라요. 화질이 더 세밀한 소자를 배열시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복합적으로 연결했어요. 복합적으로는 건 3개 이상을 연결해서 만들어요. 보통 3개 제일 많이 하는데 3개 이상 복합적으로. 그래서 PNP, NPN 이런 식으로 2가지 작용 쓰자. 증폭작용, 스위칭작용. 이게 있잖아요. 요거를 더 연결함으로써 어때? 세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 오프, 요걸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2가지 작용을 해요. 해보자. 증폭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해. 성능을 향상화시키고 소형화시키는 데 써라고 할 수 있고. 얘들아, 이 핸드폰에 다이오드 들어갔겠니? 안 들어갔겠니? 그럼 해봐. 어때? 들어갔지? 트랜지스터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한 개씩 들어갔을까? 개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핸드폰 하나씩만 있으면 돼. 그 하나씩 있으면 여기 빛 한 방울 나오고 끝나. 겁나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놓은 칩이 있거든. 저거 얘기하려고 해. 마지막 거. 집 모아서. 난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없어요. 집 모아서 수집할 때 집 적재한다 할 때 적재 무슨 뜻이야? 쌓는 거지. 모아서 쌓아서 작은 칩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얘기한다? 직접 회로. 오케이? 학생들 아무리 무식해도 요건 들어봤을 거예요. 램 들어봤니? 램? 예? 그거 아니야? 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램스변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절대. 스냅드래곤 GPU? GPU? 됐어. 자 거기 해서 어쨌든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떤 칩이다? 반도체 하나 들었다고? 아니지. 개만이 쌓여있는 칩이야. 여기다가 그 직접 회로를 가지고 뭐야, 얘들아, 전자제품은 큰 거가 좋아, 소형화가 좋아? 옛날에 전화기 겁나 컸던 거 아니? 두껍고. 그래서 하나의 칩으로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좋은 점 뭐냐? 거기다가 작게 해서 소형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회로들이 가까이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하겠지, 정보를. 뭐 AI 하잖아. 그때 이런 칩들이 엄청 들어가거든. 그래서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거리도 줄이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 어디 들어가요? 답.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지금 오늘 배운 반도체 어디 들어가요? 답.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 디지털 하면 이쪽에 이거 빠져서 디지털이 될 수가 없어. 결국은. 야,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종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결국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넘겨보자.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류작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든다. 뭐를 뭘로 바꾼다 그랬지 선생님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 이 교류하고 직류하고 좀 이해가 돼요? 왜 돼지코는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아도 상관없구나.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 교류. 교류. 이렇게 꽂아도 되고 저렇게 꽂아도 돼. 교류. 건전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교류. 근데 어떤 장치가 있어. 근데 막 건전이 넣는 거 요즘 뭐 대부분 충전하지. 근데 옛날에 건전이 넣는 거 개 많았거든. 랜턴 같은 것도. 그때는 건전이 이렇게 넣으면 잘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뭘 이용했다는 얘기야? 직류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빛나고 있는 그 랜턴에 빛나는 건 다이오드라고 보는데, 발광 다이오드를 쓴 거 거기다가. 자, 그래서 어디가 이게 왼쪽에 보면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별표 시작 확대 경위. 다이오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오드가 없으면 제가 꼬마정보 선생님이 얘기한 그게 왼쪽 그림이에요. 이래도 켜져, 저래도 켜져. 다이오드로 연결했으면 이러면 켜지는데 저러면 안 켜져가 답이야. 뭐 그 얘기 돌려서 얘기했고, 왼쪽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첨단 기술 테슬라. 집에 테슬라니? 집? 차 테슬라 아니 없니? 테슬라가 뭐 아주 고급차냐? 그건 아닌데 테슬라는 편하죠. 왜? 손 놓고 있어도 집에까지 데려다줘요. 좋지. 이게 뭐 운전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 것들에 쓰여요. 그다음 인공지능 AI 쓰여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쓰여요. 스마트 기기 너희 핸드폰에 쓰인다고 얘들아. 패드에 쓰여. 그다음에 USB 수신기 다 쓰여. 선생님 뭐 어디다 쓰여? 더 없어요? 전부 다야. 결론은 웬만한 거 전부 다야. 밑에 있는 거 하기도 싫어. 해야지 근데. 자, 전기적 성질을 각각 이용했어요. 도체는 어디다 이용하면 돼요? 전기 잘 통하는 곳 뭐라 하니? 피레침이라고 알아요? 번개 칠 때 싹 몰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싹 몰아갖고 지면을 방전시켜버리는 거야 이거. 걔가 싹 모아갖고 지면으로 이렇게 딱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체는 주유할 때 이렇게 손 문지르는 거 봤어요 학생들? 봤지? 진짜 관심 없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 있더라고. 봤니? 진짜 봤니? 거기다 이렇게 살짝 문지르면 내 몸에 있는 정전기가 없어져갖고 스파크 같은 걸로 화재 나는 걸 예방해 줄 수 있어. 다음, 도체,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라는 거 있지. 장갑 꼈는데 겨울에 개 추운데 끼면은 스마트폰 못하면 또 계속 벗어야 되잖아. 근데 끝부분만 뭐 어떻게 도체 처리해냈어. 다음, 우리 여기 터치라는 게 압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전기 현상으로 일어나요. 여기 터치 이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세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음, 부도체 절연 장갑. 어떤 거 이렇게 작업할 때, 전기 작업할 때는 부도체 장갑을 써야 돼요.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자체의 그 자체는 반도체 물질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코팅 물질은
결국 주변에 그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통하지 않는 그 부등체를 코팅했어. 뭐 그런 것들. 반도체. 여기 이런 센서들은 다 반도체예요, 학생들. 다. 태양전지는 뭐 반도체 써야 돼요. 아니 도체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부도체도 있어야 돼. 전기 모으는 장치는 반도체를 쓰는데요. 외판 같은 건 뭘로 써야 된다고? 부도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나는데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는 부도체를 쓰고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은 반도체를 써요. 다. 그 뭐냐 마지막 그림은 형광등인가요? 사진인가요? 뭐 그게 중요한가? 전류공급은 도체 쓰고 보호는 부도체 쓰고 그 다음에 안에 그 빛이 뭐 방출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쓴다. 그 뭐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런 107 쪽으로 해보고 해보자 우선 107 쪽. 107쪽 7쪽 107쪽으로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7쪽 전기력, 자유전자, 순수, 반도체, 공유, 결합, 공유랑 맞춘다고 그러겠네. 원자과 전자 3개를 첨가한 거다. N형이에요. 5개짜리. 자,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 부도체, 반도체. 자, 1번은 잘 흐르는 도체, 특정 조건 반도체, 안 흘러 부도체, 도관도. 자, 2번은 OXX 이렇게 가요. 흐름을 차단해야 되는 곳에 뭘 넣어야 돼요? 부도체 넣어야겠지? 2번 규소 저반임은 반도체 대표적인 원료야. 그 중에서 뭘 더 많이 쓴다 했어요? 규소야 저반임이야. 답은 규소. 왜? 싸. 더 많아. 흔해. 자, 3번 XOX 순수 반도체는 원자가 4개짜리로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 틀렸어요.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흐르는 거야가 맞겠지? 다음 4번.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전류나 전압을 크게 하는 증폭 작용과 제어하는 스위칭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5번 XXO 5번 1번 유기 발명 다이오드는 흐르지 않아도 빛이 방출된다 아니야. 흐를 때만 반짝반짝거려요. 다음 다이오드는 한 방향만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뭐가 잘못됐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렇게 가야 되지. 다음 6번 반도체 쓴 데가 어디니? 두 개네. 태양전지 직접 회로인데 비례치금 도체, 전해장갑 부도체, 터치장갑 도체, 그 다음 코팅물질 부도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자, 여기 뒤에 있는 110쪽까지 숙제를 110쪽까지만 좀 하고 노트도 좀 하고 노트 깨끗한 거 아니야 학생? 진짜 센 거 아니야? 재활용 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이동해서 이거 풀고, 이동해서 이거. 잘 나와요, 저, 둘이. 둘 중에 한 명, 안 나오면, 키 벤치에요, 여기. 진짜야. 자, 이동하자.
아, 이거요? 네. 아, 네. 아니, 안녕.